뭐랄까요? 예쁘게 좀 조합해가지고. 선생님 저 이번에 기아 시험 봤는데 그치? 근데 당일 점수는 별로 안 나올 거야. 하지만 꽤 맛있어. 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학원 박형주입니다. 자, 우리 선정고등학교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 선정고 2022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분석에 대해서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험 출제 경향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그 맞는지, 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어려웠는지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또 기말고사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습법 보겠습니다.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자, 그래서 총평, 중간고사 총평, 그리고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 위주로 선생님이 이제 골랐는데요. 그 놀랍게도 진짜 그 오답률이 높은 그 고난도 문제들이 정말 그 베이스 캠프에서 선생님이 이제 현장 강의하면서 이렇게 내신 대비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커리큘럼에서 진행한 교재들과 너무나 흡사해서. 근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 그 현강생들 반응은 그래요. 아닌데 저 처음 봤는데요. 막 이런 반응들 있어요. 왜요? 복습을 안 해서. 그래서 그 탑5 문항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리고 기말고사 준비법. 우리가 기말고사 준비는 중간고사보다 훨씬 더 이제 우리 한번 겪어봤잖아요. 고등학교 첫 시험 한번 겪어봤으니까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유의사항 한번 보고 가세요. 자, 우리가 이제 선정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자, 일단 2차 함수 그래프까지 들어갔었어요. 그 은평구 지역에서는 가장 시험 범위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맨날 얘기를 했죠. 시험 범위가 너무 좁으니까 이 2차 함수는 진짜 완전 헬이다. 2차 함수가 정말 그 지옥으로 가는 문제들이, 킬러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다. 최고 난도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다. 예측을 했는데 어땠어요? 진짜 손도 못 댄 문제들이 좀 있었죠? 그거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19문제, 선택형 15개, 서답형 4개입니다. 그죠? 소위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서술형은 아니었어요. 자, 특징. 최상 문제가 2-3개가 반드시 출제된다. 우리가 이제 선정고등학교에서 항상 보여지는 특징인데요. 선생님이 이제 올해로 은평구 지역에서 약 한 15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선정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항상 그 친숙합니다. 어떤 그 프레임이 좀 있거든요. 항상 어려운 문제가 3개를 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1학년 시험의 특징이긴 해요. 왜냐하면 2학년이 되면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울 때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1학년 때는 최상 문제가 3개를 넘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3개의, 2-3개의 최상 문제는 아무래도 모의고사 4점짜리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풀어서는 아까 쌤이 얘기했죠? 그게 나왔었나?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문제만 익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이 과정까지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기 위해서는 반복 학습이 필수적이에요. 이따가 선생님이 기말고사 준비법 영상에서, 준비법 그 부분에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 이제 준비한 게 뭐냐면, 보죠. 자,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 중에서 적중 탑5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정고 선택형 11번 보면 복소수 문제죠. 이 복소수 문제들이 백캠 엔제, 백캠 파이널 교재에서 3강 9번에서 출제가 되어 있었어요. 자, 백캠 엔제라는 것은 선생님이 이제 내신 대비 커리큘럼의 마지막 코스로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보러 가기 한 3주 전, 4주 전부터 시간 훈련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시간 재고 문제 푸실 때 실제 은평구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에서 자주 출제됐던 빈출 유형들을 단원별로 검토하고 점검하고 보완하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캠 엔제와의 적중률을 이제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형 13번. 자,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항식 fx를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떻다. 그리고 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도록 검산식을 여러 개 세우셔서 식을 조작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백캠 엔제 이런 문제들이 참 많아서 사실 어떤 문제를 대표적으로 골라와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다항식, 주어진 다항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도 알려주고 그래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3차식으로 나눈 상황들이 아주 유사하죠. 물론 이 문제는 백캠 엔제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봤던 문제 유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번 선정고 중간고사의 꽃이었죠. 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할 얘기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앞에서 한 10분가량 총평 영상에 이어서 요 총평이 끝나고 나면 바로 뒤이어서 선생님이 지금 소개해드렸던 적중 탑5 문제 중 일부 문제를 해설해 드릴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요 선택형 14번에 대한 풀이도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그 풀이를 여러분들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선생님의 어떤 그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차함수 그래프 한번 마무리해 보세요. 자, fx와 gx가 곱해서 이렇게 보기차식이 나왔지만 사실 f와 g는 2차 당식, 각자 2차 함수였습니다. 이 2차 함수가요, y는 4라는 상수함수랑 3개의 점에서 만난대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딱 한 가지 상황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문자를 어떻게 확인하고 정리해야 되는지 아주 복잡하고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이 이따가 확인하고 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들을 백해맨제에서 만났다고요? 네, 우리가 백해맨제 중에서 두 이차함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는 상황에서 우리 이때 근각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합이 3분의 14가 되는 상황들을 만났었는데요. 요게 이제 백해맨제 5강 37번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기말고사를 위해서도 백해맨제로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지금 이제 그 저희 학원에 있는 연구진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지금 백해맨제 파이널 최종 마무리를 하느라 지금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요. 그 교재 또 기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요, 사실 2022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고2 3월 모의고사 30번 문제와 아주 유사하기는 해요.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올해 고2 3월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보다 조건이 조금 더 없기 때문에 필요한 조건들이 좀 덜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더 어려웠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30번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이 문제, 이따 풀이법 꼭 보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선택형 15번 마지막 객관식이었죠.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그래프가 2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되게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몇 개인지를 생각하는 게 문제 자체의 어떤 그 해답을 얻는 과정인데 2개라고 딱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이렇게 이제 그래프 모양을 2개로 크게 나눠봤을 때 최대값 최소값들을 찾아서 fx와 gx의 식을 우리가 이제 구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요 문제들도 이제 이 문제도 이따가 선생님이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해설 강의 이어지는 그 부분에서는 객관식 14번과 15번 문제를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2차 함수의 식을 찾아내고야 말아야 되는 그 문제가 우리 백해맨제에서 1강 38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해맨제에는요, 별이 이제 3개가 붙어 있는 것은 완전 그 고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별 붙어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서술형 4번에서 혹시 요거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되게 친숙했을 것 같은데요. 요 유형은요, 정말 그 뭐랄까요, x, y에 대한 이차항이 들어있는 식에서 인수분해하는 거. 요거 이제 보시면 백해맨제 2강 34번에서 거의 숫자만 바뀌어서 나왔죠. 요런 문제들도 만났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요, 기말고사 준비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자, 우리가 교과서 및 사전기출 씹어먹기 선정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정 첫 시험을 보기 전에는 선정고등학교 되게 그 시험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무난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처음 시험을 보고 나서 큰 코 다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정은 두세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여기서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면 더 많아지겠죠? 고난도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는 당연히 기본이고 교과서만 푼다고 하면 사실은 3등급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분들이라면 모의고사 4점짜리. 모의고사 4점짜리라는 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로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본다면 자의 이야기, 엄마 혀 이런 문제집 있죠? 그런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집마다 약간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조만간 우리 학생들과 현강생들과 문제집 리뷰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집은요, 세 권을 한 번씩 푸는 것보다, 자, 부등호가 어디 방향으로 가 있죠? 오른쪽 방향. 그래서 한 권을 3번씩 푸는 게 더 학습적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씩 한 권을 그냥
한 번씩만 풀고 넘어가시면 이 문제집에서 제대로 실력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문제집으로 가게 돼요. 왜냐면 마음이 되게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을 풀더라도 이 한 권에 나와 있는 문제가 결코 시험에 똑같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이 문제집에 있었던 문제들이 정말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만 바뀌어도 절대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두시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최소 시험 2주 전에는 시간 훈련을 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50분, 60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말하죠. 근데 이 시간 훈련을 한 자와 안 한 분들은 성격? 자, 그 성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점수면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한 문제에 막 집착하는 연구가형 또는 한 문제 풀고 다음 문제 풀고 막 가느라 덜렁거려서 답을 제대로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가는 덜렁이 형들, 이런 스타일들이 다양한 여러분들이 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성향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보완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답을 찾지 못할 때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선정고등학교 1학년 2022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총평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뒤이어서 여러분 끄시면 안 됩니다. 자, 뒤이어서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여러분 부탁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앞서 얘기한 문제 중에서 두 문제, 가장 어려운 고난도 문제, 우리 적중했던 그 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선택형 14번으로 갑니다.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면 선택형 14번과 15번을 같이 볼 겁니다. 자, 14, 15번 중에 15번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14번에 있기 때문에 15번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2차 함수 두 개가 존재한답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최대값과 5부터 6까지의 최소값이 같대요. 자, 여기서 그냥 문제를 읽고 넘어가는 건 좀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게? 서로 다른 2차 함수가 두 개 존재한다는 거를 그냥 흘려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2차 함수의 모양은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아볼과 위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있었기 때문에 1단계 우리가 그 두 그래프를 그려놓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이 두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최대값과 5부터 6까지의 최소값이 어떻게 되냐.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일부터 0을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볼게요. 그랬더니 마일부터 0은요. 여기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5부터 6까지의 최소값. 자, 마일부터 0까지 최대는 누구일 때죠? 네, 마이너스 1일 때죠? 우리가 그거랑 뭐랑 같대요? 5부터 6까지의 최소.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최대와 5부터 6까지의 최소가 같대. 그러면 여기 6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5가 여기 있을 텐데, 그러면 5부터 6까지의 최소는 5일 때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아지려면 우리가 위치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아까 그 위치는 6이 아니라 어디 위치? 5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탐색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 해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5부터 6이 여기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5부터 6까지란 바로 여기인데요. 그죠? 그래서 마일부터 0까지 최대와 5부터 6까지 최소라는 것은 마일과 5가 어떤 높이에 있다? 같은 높이에 있다. 자, 마이너스 1과 5가 같은 높이에 있다. 조금만 더 가보죠. 자, 마이너스 1과 5가 같은 높이에 있다면 대칭축이 얼마죠? 그렇죠. 입니다. 왜요? 대칭 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높이가 같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5의 중점은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함수는 이렇게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요? 2일 때 대칭축이고 최고차항 계수 몰라요. 양수란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인지 모르니까 A, 그 다음에 절편 B.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일 때 B를 지난다는 거죠. 이렇게 세워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대칭축이 있었겠지만 한 번만 더. 이번에
위볼일 때는 어떻게 될까? 마일부터 0까지 범위를 또 선생님 체크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 범위에서 무슨 값? 최대값? 그러면 0일 때 최대죠. 자, 얘랑 뭐가 같았냐고 그랬냐면 5부터 6까지 최소랑 같다 그랬어요. 와, 선생님이 엄청 좁게 그렸는데 5부터 6까지 최소라는 것은 5가 어디 있다? 그죠? 5가 여기 있고 6이 여기 있어야. 그죠? 그래야 5부터 6까지 범위에서 우리가 최소는 6일 때. 그죠? 5부터 6까지에서 최소는 6일 때. 마일부터 0까지 최대는 어떨 때? 0일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0과 6이 그렇죠. 0과 6이 이렇게 같은 높이에 있다. 그럼 0과 6이 같은 높이에 있다라는 것은 그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칭축이 얼마라는 거야? 그치. 0과 6의 중점 3이라는 거야. 그래서 fx는 대칭축이 3입니다.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b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부터 4까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8이래요. 자, 나 조건을 볼게요. 2단계. 자, 1부터 4까지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그림을 좀 다시 예쁘게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그래프는 아볼이었고요. 대칭축이 2였어요.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위볼이었고요. 대칭축이 3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범위요? 나 조건에서 1부터 4까지래. 그러니까 1부터 4를 표시해보자. 자, 1, 4 이렇게 1, 4. 자, 선생님은 어떻게 표시했어요? 자, 축으로부터의 그 가깝냐, 좀 뭐냐, 이 정도를 좀 고려하면서 그렸죠? 그래서 1부터 4까지 요렇게, 1부터 4까지 요렇게 그려졌어요. 자, 그럼 이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말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여기는 언제 최대예요? 그렇죠. 4일 때 최대를 갖네요. 최소는요? 그죠. 2일 때 가장 낮아요. 자, 두 번째 그래프에서 최대는 네, 3일 때예요. 최소는 1일 때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찾아주시면 자, 둘의 차가 얼마래요? 8이라 그랬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겠다. 그치? 그럼 F4에서 F2를 뺀 게 8이다. 이런 거고요. 얘는요. F3에서 뭘 뺀 거? F1을 뺀 게 8이다. 이렇게 계산해볼까? 자, 4대입 해야 돼요. 요렇게 이제 이어져 오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자, 4를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4a 플러스 b죠? 2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B네요. 그래서 4a가 8이네. a는 2라는 양수가 나왔어요. 이 양수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선 양수고 얘는 음수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3일 때도 대입해보죠. 그랬더니 b죠. 1 대입하면 얼마예요? 1 대입하면 4a 플러스 b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서 마이너스 4a가 8이니까 a는 얼마죠? 마이너스 2죠. 음수 나오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식에다가 좀 정리하면 요게 2가 된 거고요.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자, 문제에서 3단계. 자, 이번에는 직선과 뭐 한다는 걸, 접한다는 걸 줬어요. 그러니까 3단계 여기다 쓰자. 자, 우리가 접한다 그랬으니까 fx라는 이차 함수가 마이너스 4x랑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넘겨가지고 몇 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렇죠. fx가 2차니까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우리가 이렇게 접한다는 것은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d는 얼마? 네, d는 0이에요. 첫 번째, fx가 아까 요거였죠. 2x-2의 제곱 플러스 b에다가 4x를 더해서 0입니다. 자,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더하기 4x는 마이너스 4x. 자, 상수항 잘 챙겨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상수항 얼마 나오죠? 첫 번째 거에서 8이죠. 그래서 b 플러스 8. 자,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자. 자, 짝수 판별식이니까 4분의 d를 써주고요. 자, 반의 제곱 4 빼기 ac 요게 0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2b고요. 4 빼기 16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넘기면 12. b는 얼마? -6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b에다가 갖다 써. b에다가 마이너스 6을 딱 써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함수가 마이너스 2,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b였죠. 에다가 4x를 더해서 0이라는 식. 지금 요거를 보고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에다가 마이너스 2하면 12x인가? 더하시면 16x고요. 자, 상수항을 보시면 3, 3은 9, 마이너스 18인가요? b 빼기 18이네요.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도 갔다 오죠. 그랬더니 아까 이 숫자가 이거 16이야, 10이에요. 16이에요. 자, 그럼 반의 제곱 얼마예요? 64 빼기 반의 제곱 빼기 a 10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가 이제 0이라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2b고요.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36 하면 얼마예요?
28이죠. 그래서 28 넘기면 마이너스 28. B는 마이너스 14.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4를 저기다가 써줄게요. B는 마이너스 14예요. 자, 그럼 마무리. 문제에서 F0와 G0를 더해서 절대값이에요.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자 절대값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0을 대입하죠. 첫 번째 거 0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2죠. 두 번째 거는요.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2인가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거를 2로 나누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예요? 30을 2로 나누면 15. 그러니까 정답은 15였던 문제였습니다. 자, 요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의 특성을 파서 조건을 이제 수집해서 식을 완성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차함수가 두 개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아볼, 위볼 이렇게 두 개로 케이스를 나눠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을 이렇게 찬찬히 계산 실수하지 않고 꼼꼼히 가져가 주면 답이 15가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이차함수 문제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선택형 14번으로 갑니다. 자, 이 문제는 뭐야? 이렇게 처음 보자마자 이게 뭐 둘 다 2차야. 그죠? F와 G가 2차야. 그랬는데 요런 식을 줬어요. 그러면 자, 1단계. 일단 F 곱하기 G가 어떤 형태예요? 보기차식이에요. 자, 우리가 보기차식을 이렇게 2차식 두 개로 쪼개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기차식 인수분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요.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x제곱의 제곱이죠? 그래서 x제곱. 9는 3의 제곱이죠? 일단 그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가지고 쓴 다음에 뒤에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게 만들어주라 그랬어요. 그럼 x 4승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6x 제곱인가요? 거기서 4x 제곱을 빼줘야 2x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4x 제곱은 뭐야? 2x의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제곱의 차예요. 그러면 제곱의 차는 합차의 곱이죠. 그래서 둘을 더했을 때, 자, 우리가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차의 곱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씁니다. 아, 요렇게 쪼개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요. 보실래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 조건에서 자, 다음 중 F와 G가 서로 다른 세 개 점에서 만났는데 누구랑? Y는 4가. 근데 분명히 이게 대칭축이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지금 1인 상황이잖아. 근데 Y절편이 3이다?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Y축과 이렇게 3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4랑 몇 개 점에서 만나? 아니, Y는 4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면 3 위니까, 3 위에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나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세 개라 했어. 아, 그럼 문제가 어떻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말이 여기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이게 학교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야, 최고차항 계수 1로 하지 마. 양수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는 몰라. 그래서 이렇게 A로 놓으면 하나는 A분의 1이죠. 왜냐하면 이 곱이 F와 G를 곱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말이지 각자 1이라는 말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는 지금 Y는 4라는 상수함수랑 만나야 됩니다. 근데 세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그냥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져 버리면 4개나 되잖아. 그러니까 최초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죠. 간단하게 여기서 하나는 한 점에서 만나고 하나는 두 점에서 만나면 총 3개 아니냐. 그쵸? 또 이럴 수 있죠. 우리가 두 번째 그래프는 접하고 그죠?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총 3점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대칭축이 얼마였죠? 그래요. 이게 F였죠. 왼쪽이 이게 G예요. 얘가 F고 얘가 G 그래프인데 F는 대칭축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고 얘가 1이야. 얘가 마일이고 얘가 1이야.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접하네. 그 말은 F-1이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야. 그 정리를 좀 해보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을 해봐. 그랬더니 요렇게 돼. 근데 이게 얼마야? 2A는 4, A는 2네요. A가 2예요. 참.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엔 1일 때 G1이 4니까 G1이 4구나. 그러면 1도 대입해. 그러면 1 빼기 2 더하기 3이잖아? 그럼 이게 얼마? 2. A분의 2예요.
A분의 2가 4란 얘기는 A가 얼마죠? 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가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F와 G는요 이렇게 하나씩 존재하나 봐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답이어야 될까? 그랬더니 우리가 세 개만 봤죠. 요 다음 조건을 적용해 보자. 자, 셋 중 두 개의 교점은 1사분면 위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셋 중 두 개의 교점 1사분면이에요. 그럼 왼쪽 케이스부터 볼게요. A가 2라면 이때 F와 G는 어떤 함수냐면 A가 2인 상태는 요렇게 식에다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Y축을 여기서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G0, 즉 여기서 Y절편을 조사해보면 0 대입했을 때 1.5죠. 그러니까 0일 때 1.5란 얘기는 Y축이 여기란 얘기죠. Y축이 여기란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0일 때 함수가 여긴데 여기가 X값이 0일 때 함수값이 4보다 아래여야 되잖아. 그지? 이게 1.5가 4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0일 때 이 값, 그러니까 Y절편은 4 아래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참, 그렇게 되면 Y축 왼쪽에 두 개나 생겨버리잖아요. 우리가 아까 1사분면에서 두 개여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1사분면에서의 교점이 하나고 1사분면이 아닌 게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니까 답은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면 답은 나와요. 그래요? 그럼 봐봐. 2분의 1이면 F는 2분의 1을 넣어준 거고 G는 2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F3과 G3과 3을 다 더하라 그랬거든. 그럼 F3, G3, 3을 이렇게 더해보자. 자,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이고요. 어머머머, 저거 식을 하나 잘못,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예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바뀌어도 아까 선생님이 요거를 요 위에 잘 써놓고 밑에 필기를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0일 때 이게 값은 변하지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3을 대입했어요. 3, 3은 9, 3, 2, 6, 15, 18인가? 2로 나누면 9가 돼요. 자, 두 번째 거에 3 넣어주면 3, 3은 9, 6 빼면 3, 6, 6이 12. 거기다가 3 더하시면 얼마예요? 24. 그러니까 답이 24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만 풀면 이제 뭐가 부족하냐면 이런 생각을 한 분 없을까요? 그러니까 답이 24 나와요. 자, 둘 중 하나가 접하면. 근데 혹시 자, 세 번째 케이스 이런 생각 하신 분 없냐고요. 이렇게 y는 4라는 직선이 이렇게 가버리는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뭐 그래프 계산기라던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차 함수를 정밀하게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양은 저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어떤 그림? 공통근을 갖는 느낌. 그러니까 두 그래프가 이렇게 공통근을 갖고 공통이 아닌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총 3개의 근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되냐는 거예요. 안 되겠죠? 답이 24인데? 근데 왜 안 되는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 자, 공통근이 P잖아. 공통근이 P면 우리가 FP도 4고 GP도 4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최초에 F와 G를 요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대입하자. P 대입하시면 A P제곱 2P 더하기 3은 4가 되고요. A분의 1 P제곱 마이너스 2p 더하기 3은 4입니다. 자, 첫 번째 식을 정리해보면 p제곱 2p 더하기 3은 a분의 4가 되고요. 두 번째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2p 더하기 3은 요게 이제 a분의 1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4a예요. 자, 지금부터 두 식을 뺄게요. 그럼 빼면 요거 없어지면서 2p 빼기 2p는 4p가 됩니다. 자,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4로 약분을 하면 P는 A분의 1 빼기 A입니다. 자, 요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를 다시 요 P에다가 대입을 하시면요. 둘 중 아무 데나 P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이 식이 A로만 구성된 식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그걸 계산해 보니 A 4제곱 빼기 2A 세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에요. 똑똑하신 분들은 이게 상반 방정식이구나. 개수가 얘를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구나. 그래서 요거를 막 조지려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문제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미련을 뭐 갖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무리수가 나올 것 같으니까 발 빼고 아 답이 24구나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어.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근데 실제로 요 A 값을 계산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리수가 나와요. 이게 실제 계산해봐도 무리수인데 자 이제 선생님 보여줄게. 봐봐. A가 2일 때 F와 G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이렇게 4에서 접하는. 그래서 Y축 왼쪽에 2개의 점, Y축 오른쪽에 1개의 점.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점은 하나니까 얘는 안 됐었던 거. 아까 다시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G가 Y는 4랑 접하는 점, 안 접하는 점 이렇게. 근데 1사분면에 있는 점 2개니까 얘는 되는 건데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무리수. 이게 실제 계산해 보면요. A가 0.53 근처의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0.53 근처다. 그래서 그래프를 실제로 그리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3개의 교점을 지나고요. 심지어 2개가 1사분면에 있는 상황이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0.53의 그 근처의 무리수기 때문에 답이 이제 안 나옵니다. 답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가 이 F3과 G3과 3을 더했을 때 값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깔끔하게 객관식으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은 24다라는 거고 우리가 총 3가지 상황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가 0.53 근처의 무리수라서 그죠? A가 0.53 근처의 무리수라서 이게 A가 양수라는 것은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양수라 그랬으니까 양의 실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계산하면 무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무리수도 실수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객관식 답에서 체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 중 하나 접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비교적 답을 좀 빠르게 얻을 수 있었던 문제지만 여러모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선정고등학교 이렇게 기출문제를 2문제를 봤어요. 선생님이 앞서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총평에서 얘기했던 3가지 꼭 명심하셔서 이번 기말에 좋은 성적으로 1학기 종합등급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응원할게요.